이번 시간에는 1차원 배열을 파라미터로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못한 애매한 범주에 속하는 타입 디파인으로 배열을 정의하는 법, 그리고 배열인 경우에는 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작성한 코드인데 이렇게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값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때 hello 0으로 hello란 문자열로 초기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배열은 크기가 명시된 경우에는 요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6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빌드를 해보면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 문제없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밑에처럼 초기화를 했을 때도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초기화가 된 경우에만 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hello라는 문자열 각각 문자를 h에 대입하는 게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hello가 길이가 5기 때문에 크기가 5가 생략된 게 아닙니다. 6이 생략된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6에서는 이런 도움말도 추가해주네요. 네, 좋습니다. 네, 6이 생략된 거라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거를 조심해서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이 선언되고 나서 다른 값으로 초기화할 때는 스트링 카피를 써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다음에 이 배열 A를 다른 함수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고 배열을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니까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죠. 이렇게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을 할 때는 크기를 생략하고 값을 적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A 값을 그대로 여기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이용해서 A를 찍어보면, 네, 그리고 여기서는 테스트로 A를 전달합니다. 지금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방법만 설명하기 위해서 스트링 카피 문장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헬로우가 제대로 출력되죠. 이 헬로우는 프린트 테스트에서 출력한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동작하는지 메모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메인에 들어왔을 때 A가 메모리 할당됩니다. A는 크기가 6인 캐릭터 배열입니다. 그래서 A가 메모리 할당되고, A의 시작 주소를 5000번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시작 주소가 5000번지입니다. 그리고 hello 0으로 초기화가 되죠. hello가 아닙니다. hello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HELLO 0으로 초기화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소를 계산해보면 5001, 5002, 5003, 5004, 5005번지가 되겠죠. 5005번지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호출합니다. 테스트를 호출하는데 A를 전달하죠. A는 얼마입니까? A는 5000이죠. 테스트를 호출하면 테스트에 A가 전달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하면요, 실제로는 테스트를 호출했을 때 A가 메모리 할당이 되고 A는 실제로 5000이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크기를 생략하고 배열을 전달하니까 이 배열이 통째로 전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열을 통째로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A, 자, 여기 보십시오. A가 뭡니까? 주소잖아요. 5000만 전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크기가 이미 어떤 크기인 배열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즉 이렇게 할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A의 주소는 몇 번지겠습니까? 4996번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5000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A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라라고 하면 제대로 이제 hello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가 어차피 캐릭터 배열을 받기 때문에,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해줘도
메모리가 같이 또 이렇게 똑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이렇게 캐릭터 포인트 배열을 이용해서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배열을 값을 전달하는 방법은 없구나. 그리고 배열의 이름을 적어주면 캐릭터 대상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로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크기가 다르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빌드에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실행이 됩니다. 크기가 다르더라도 이상 없이 실행이 되는 이유는 배열은 어차피 크기와 상관없이 포인터가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크기가 6인 포인터를 전달했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A는 포인터입니다. 크기가 11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포인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겠죠. 크기를 없애든지 아니면 포인터로 전달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디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형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을 정의할 때는 타입 디파인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unsigned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바이트 타입으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unsigned 캐릭터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타입을 내가 바이트로 정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바이트 i 이렇게 선언하면 i에는 unsigned 캐릭터 타입의 값들을 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rintf로 찍어보면 i 값을 찍어보면 255가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255 출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부호가 없는 한 바이트 정수형을 바이트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이트를 정의해서 많이 씁니다. C에는 바이트란 타입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입 디파인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서 쓰면 되겠죠. 중간에 있는 값들이 바이트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배열인 경우에 타입 디파인을 어떻게 쓸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배열을 타입 디파인으로 정의를 하는 문법을 생각을 해보죠. 앞에 타입 디파인을 붙이면 되니까 나는 어떤 my array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링이라는 크기가 20, 예를 들면 20으로 해보겠습니다. 20인 배열을 타입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타입 디파인 하고 나서 캐릭터와 이름을 적어주고 뭔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를 적어주고 나는 이것을 타입 디파인 스트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뭔가 더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부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1차원 배열인 경우에 타입 디파인으로 형을 정의하는 방법은 배열을 선언하듯이 그대로 선언을 하고 이게 배열 선언이죠. 앞에 타입 디파인을 붙여주면 이제 이 스트링은 변수 이름이 아니라 타입 이름이 됩니다. 그 말은 캐릭터 크기가 20인 캐릭터 배열을 쓰려면 이렇게 적어줘, 이렇게 스트링을 바로 적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크기가 2인, 크기가 20인 캐릭터 배열이 됩니다. 이제 스트링은 크기가 2인, 크기가 20인 캐릭터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타입 디파인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입 디파인을 생략하면 이것은 타입이 아닙니다. 변수 이름입니다. 에러가 나겠죠. 이게 타입이 아니니까 에러가 납니다. 앞에 타입 디파인을 붙여줬을 때에만 이게 타입입니다. 그리고 타입 정의는 대소문자를 써도 상관없지만 관례상 타입 정의는 대문자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문자 스트링을 쓰지 않고 대문자 스트링을 써서 타입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인 경우에 타입 정의를 할 때는 이런 이상한 문법을 가집니다. 그리고 타입 디파인을 할 때는 크기를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크기가 없다면 포인터 선언이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도 되네요. 크기가 이미 반드시 초기화가 된 스트링 타입을 정의하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문제없이 실행됩니다.
자, type define 1차원 배열을 type define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이것은 함수 포인터나 함수 포인터 타입을 정의할 때도 이런 문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차원 배열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클립에서는 2차원 배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